안녕하세요. 술 만드는 전통주 소믈리에 술 읽는 집입니다. 입에 머금은 채 잊고 싶을 뿐 삼키기에 아깝다. 조선시대 실학자 서유구가 지은 백과사전인 임원 16지에는 삼키기 아까운 술이라고 해서 석탄주로 불리는 술이 등장합니다. 도대체 얼마나 맛있으면 삼키기 아깝다고 했을까요? 그래서 한번 직접 만들어 봤습니다. 자, 만드는 방법은 뒤에 자세히 설명하고 제가 일단 맛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 술은 향이 좋기로 유명한데 정말 그렇습니다. 자, 상큼한 사과향도 나고 싱그러운 배향기도 납니다. 자, 좋은 술에는 과일 향이 나는데 저온 발효, 저온 숙성을 시켰더니 정말 좋은 향이 납니다. 자, 맛은 달달하면서 아주 싱그러운 그런 과일 주스를 먹는 맛입니다. 자, 저희 아내도 마셔보더니 제가 지금까지 만든 술 중에 손가락 안에 꼽을 만큼 맛있다고 하네요. 자, 그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만드는 과정이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사실 쉬운 편에 속하는 술인데요. 여러분들께서도 직접 한번 집에서 쉽게 만들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필요한 재료는 쌀가루 250g, 물 1.25L, 누룩 100g, 찹쌀 1kg입니다. 자, 5L 정도의 발효통도 필요합니다. 먼저 밑술을 만들어 줍니다. 밑술에는 쌀가루 250g, 물 1.25L, 누룩 100g 필요합니다. 쌀가루 250g은 약 400ml 정도 됩니다. 자, 물 1.25L를 팔팔 끓여서 쌀가루를 넣어서 잘 풀어줍니다. 쌀가루가 바닥에 붙어서 타지 않도록 계속해서 저어줍니다. 쌀가루가 뭉친 것을 풀어줘야 하는데 이런 블렌더를 사용하시면 시간을 절약하실 수 있습니다. 블렌더가 없으시면 그냥 계속 저어주시면 됩니다. 자, 죽이 다 되었으면 25도 정도로 식혀줍니다. 그동안에 발효통 소독을 하겠습니다. 발효통이 제대로 소독되지 않으면 술은 쉽게 상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발효통 소독은 반드시 해주셔야 합니다. 저처럼 내열 유리를 사용하시면 가장 확실하게 소독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발효병을 잘 씻어서 물기를 제거한 후에 이렇게 냄비 위에 올려줍니다. 자, 병 바닥이 뜨거울 때까지 소독해주면 됩니다. 자, 만약에 내열 유리가 없으신 분들은 약국에서 에탄올을 구입하셔서 에탄올로 소독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식은 죽과 누룩을 잘 섞어줍니다. 5분에서 10분간 골고루 잘 섞어주세요. 그리고 발효통에 앉혀줍니다. 우리는 이걸 밑술이라고 합니다. 자, 밑바탕이 되는 술이라는 뜻입니다. 발효통 주변을 잘 정리해줍니다. 바닥에 열기나 냉기가 직접 닿지 않도록 책을 한 권 받쳐주면 좋습니다. 자, 실내 온도 25도 미만에서 24시간 동안 발효시킵니다. 자, 밑술을 앉히고 12시간 후에 한번 저어주면 좋습니다. 물기가 좀 많아졌습니다. 원래도 물기가 많았는데 약간 죽에 그런 점성이 있었는데 지금은 아예 거의 물 같습니다. 쌀에서 오는 고소한 향과 누룩의 약간 지푸라기 같은 누룩향이, 이번에 제가 사용한 이 진주곡자 누룩이 약간 흙향이 조금 납니다. 누룩도 그 해에 어떻게 만들었느냐에 따라 향이 조금씩 다른데 이번 누룩은 약간의 지푸라기 향이 있는 게 특징입니다. 술을 저어줄 때 사용하는 도구도 알코올로 깨끗하게 소독 후에 저어줍니다. 자, 24시간 뒤 모습입니다. 이렇게 표면이 깨끗하고 발효가 잘 일어나고 술이 끓고 있거나 끓은 자국이 보이면 덧술을 진행하면 됩니다. 덧술에는 찹쌀 1kg으로 고두밥을 찌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찹쌀 1kg을 물을 바꿔가면서 맑은 물이 뜰 때까지 씻어줍니다. 그리고 최소 2시간 깨끗한 물에서 불려줍니다. 저는 전날 밤에 불려놓고 다음날 아침에 고두밥을 만들었습니다. 불린 쌀은 물을 버리고 깨끗한 물로 3번에서 4번 정도 헹궈줍니다. 그리고 채반에 받쳐 30분 정도 물을 빼줍니다. 자, 냄비에 찜기를 놓고 젖은 면보를 깔아줍니다. 쌀을 올리고 중불로 가열합니다. 자, 냄비에서 김이 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40분에서 1시간 정도 찌고 20분간 뜸을 들입니다. 이제 고두밥을 25도 정도로 식혀줘야 합니다. 저처럼 밑에 공간을 띄워주기 위해 받침대를 쓰고 그 위에 넓은 발을 펼쳐서 사용하셔도 되고, 이런 게 없으신 분들은 쟁반에 놓고 식히셔도 됩니다. 이때 신경 쓸 점은 빠르게 식혀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 밥이 열기에 의해서 수분이 생기지 않도록 빠르게 뒤집어주면서 식혀줍니다. 자, 고두밥이 다 식었으면 밑술과 잘 섞어줍니다. 자, 밥알이 깨지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뭉친 것 없이 잘 풀어줍니다. 밥알이 뭉쳐있으면 술이 쉬어지니까 잘 풀어지도록 신경 써서 20분 정도 잘 섞어줍니다.
이때 손을 반드시 깨끗이 씻어야 합니다. 자, 본인이 수술장에 들어가는 의사라고 생각하시고 정말 깨끗하게 씻어주세요. 발효통 주변을 잘 닦고 25도 미만에서 맑은 술이 뜰 때까지 발효시킵니다. 자, 20에서 25도 사이에서 발효를 시키면 2주에서 3주 정도면 발효가 끝날 겁니다. 자, 뚜껑을 열지 말고 그대로 두시면 맛있는 술이 됩니다. 저는 처음 일주일 정도는 실내 온도 20에서 25도 사이에서 발효를 시켰고 그 후부터는 약 15도 부근에서 저온 발효를 진행했습니다. 약간 선선한 가을철에 이제 베란다에 놓고 발효를 시키면 저온 발효를 하실 수 있습니다. 거의 발효에 2달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저온 발효를 하면 맛과 향이 더 깊고 풍부한 느낌입니다. 시간적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겨울철에 베란다 같은 곳에서 저온 발효를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고두밥을 넣은 다음날 모습입니다. 밥알이 물을 흡수해서 뻑뻑한 모습입니다. 이렇다고 하더라도 따로 저어줄 필요 없이 하루에서 이틀 정도만 두시면 이렇게 물기가 생기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뭐 이걸 없애주기 위해서 잠깐 열어줘도 되지만 나는 열어주지 않는 걸 선호하기 때문에 별다른 이상이 술에 이상이 없으면 그대로 두는 편. 발효시킨 지 3주 정도 된 모습입니다. 아까 보이던 층이 다 사라지고 술이 거의 위까지 차올랐습니다. 여기에 스테인리스로 된 거름망을 박아서 맑은 술을 떠보겠습니다. 스테인리스 거름망을 술떡 깊숙이 넣고 일주일 정도 발효를 시켜주면 이 안에 맑은 술이 고이게 됩니다. 이것만 잘 뜨면 이게 청주가 되겠습니다. 뭐야? 사과 맛 나. 진짜 맛있어요. 누룩냄새 하나도 안 나고. 와 진짜 맛있다. 이런 거름망이 없으면 그냥 이 과정은 생략하고 발효가 끝난 술을 걸른 후에 냉장 숙성을 시키시면 이렇게 층이 생깁니다. 이 위에 것만 떠내도 결국 똑같습니다. 사실 이게 조금 더 편한 방식입니다. 자, 거름망을 박은 지 10일 정도 되었습니다. 처음보다 많이 맑아졌죠? 자, 맑은 부분을 잘 떠서 청주로 마시겠습니다. 완전히 투명한 술을 원하신다면 병입을 하고 한 2주 정도 냉장고에 두시면 지게미가 완전히 가라앉으면서 맑은 술을 드실 수 있습니다. 밑에 남은 술은 탁주라고 부릅니다. 청주는 750ml 병 1병 정도가 나왔고 탁주는 1리터가 나왔습니다. 탁주를 그냥 드셔도 되고 여기에 맛을 봐가면서 물을 섞어서 막걸리로 드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탁주에 20% 정도만 물을 넣고 맛을 보신 다음에 좀 더 부드러운 맛을 원하면 20% 정도 더 넣는 방법으로 물을 타시면 됩니다. 자, 물을 타고 냉장 숙성을 시키면 맛이 훨씬 깊고 풍부하게 올라옵니다. 자, 술을 걸르자마자 바로 드시는 것보다 냉장고에 한 달 정도 숙성해서 드셔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왜 이 술이 삼키기 아깝다고 하는지 알게 되실 겁니다. 자, 오늘 영상 즐겁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저는 더 맛있는 레시피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술 만드는 전통주 소믈리에 술 있는 집이었습니다. 안녕! 그럼 본격적으로 막걸리를 만들어 보자. 먼저 맵쌀 150ml를 준비한다. 쌀을 한 방향으로 돌려가며 맑은 물이 뜰 때까지 씻는다. 1시간 정도 물에 담궈 놓는다. 다음으로 찹쌀 500ml를 준비한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쌀을 맑은 물이 뜰 때까지 씻는다. 물에 3시간 담궈 놓는다. 누룩은 볕이 잘 들고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 두어 잡내를 제거한다. 누룩 65ml를 계량한다. 너무 정확하지 않아도 된다. 쌀을 불리는 동안 발효통을 소독시킨다. 이때 불이 너무 세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 병 바닥이 뜨거울 때까지 소독한다. 소독한 통은 물기를 잘 닦아준다. 1시간 동안 물에 불린 맵쌀은 물기를 잘 제거하고 10분간 건조시킨다. 그리고 가루를 낸다. 끓는 물 500ml를 준비한다. 끓는 물을 쌀가루에 부어 범벅을 만든다. 이때 멍울지는 곳이 없도록 골고루 잘 풀어줘야 된다.
완성된 범벅을 차게 식힌다. 식힐 때는 이런 방법을 쓰면 빨리 식힐 수 있다. 3시간 동안 불린 찹쌀을 다시 한번 헹궈낸다. 그 후에 물기를 잘 빼준다. 그리고 10분간 건조시킨다. 냄비에 충분한 물을 채운다. 찜기에 젖은 면보를 깐다. 그 위에 찹쌀을 골고루 잘 덮는다. 냄비에서 김이 나기 시작하면 40분간 찌고 20분간 뜸을 들인다. 고두밥을 하는 동안 식은 범벅에 누룩을 붓고 열심히 섞어준다. 정말 열심히 섞어준다. 다 된 고두밥을 바람이 통할 만한 곳에 펼쳐 잘 식혀준다. 골고루 펼쳐가며 부채질도 해가며 최대한 빠르게 식혀주는 것이 포인트다. 손등을 댔을 때 차가우면 된다. 아까 섞어놓은 범벅과 누룩에 고두밥을 투입한다. 그리고 손을 깨끗이 씻고 정말 열심히 섞어준다. 40분에서 50분간 열심히 섞어준다. 이 과정을 소홀히 하면 맛있는 술을 만들 수 없다. 처음에는 좀 빡빡하지만 갈수록 묽어지고 물이 많이 생긴다. 이제 소독한 발효통에 잘 옮겨 담는다. 병 주변을 잘 닦아준다. 이 과정을 생략하면 술이 쉬어질 수 있다. 벌레가 꼬이지 않게 키친타올을 대고 뚜껑을 닫았다. 머리를 세워줄지 내려줄지 고민하다가 그냥 내려주기로 했다. 발효통 바닥에 책을 받치고 21도에서 22도 사이에서 발효했다. 이튿날 아침, 그날은 유독 일찍 눈이 떠졌다. 술독을 살피러 가니 술이 부풀어 넘쳐 있었다. 다른 병을 재빨리 소독해서 술을 나눠 담았다. 이산화탄소가 활발하게 분출되는 소리를 들을 수 있다. 옮겨 담은 상태로 일주일간 뚜껑을 열지 않았다. 뚜껑을 계속 열면 술이 쉬어질 수 있다. 뚜껑을 열지 않고 그대로 살펴보았다. 술을 빚은 지 정확히 8일 뒤 술을 걸러 주었다. 아직까지 기포가 터지는 소리를 들을 수 있다. 이때 술을 걸으면 청량한 술을 마실 수 있다. 나는 술을 걸릴 때 샤주머니를 사용한다. 정말 편하다. 손을 깨끗이 씻고 잘 눌러서 짜준다. 지게미는 이 정도가 나왔다. 나는 술을 만든 지게미를 따로 모아놓는데 이걸로 뭘 할지 아직도 고민 중이다. 맛을 보고 물을 섞으려 했는데 도수가 그렇게 세지 않아서 따로 물을 섞지 않았다. 맛이 달고 상큼하고 청량했다.
문득 술이 얼마나 나왔는지 궁금했다. 정확하게 900ml 정도 나왔다. 시지 않고 청량하고 상큼한 막걸리가 완성되었다. 안녕하세요, 술익는집입니다. 자, 오늘은 고두밥을 빠르게 그러면서도 확실하게 찌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기존에 제가 소개시켜드렸던 방법과는 다른 방법입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릴 방법은 저도 계속 공부를 하면서 최근에 터득한 방법입니다. 사실은 양이 적고 많고를 떠나서 찌는 거는 이렇게 찌시면은 사실은 실패하는 확률은 적어요. 자, 먼저 쌀을 깨끗하게 씻고 두세 시간 불리고 30분 건조시키는 과정은 똑같습니다. 자, 기존 방법은 찜기에 쌀을 한 번에 올리고 뚜껑을 닫고 김이 나면 그때부터 40분간 찌고 20분간 뜸을 들였습니다. 이렇게 해도 고두밥은 잘 되는데 대신 시간이 오래 걸리는 단점이 있습니다. 자, 그럼 더 빠르게 고두밥을 찌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찜기 위에 젖은 면보를 깔고 불을 올립니다. 자, 이제 물이 끓고 수증기가 올라오기 시작하면 그 위에 쌀을 한 겹 얇게 펼쳐줍니다. 자, 특히 가생이에 남는 공간이 없도록 쌀을 잘 펼쳐줍니다. 자, 그 상태에서 조금 지켜보다 보면 쌀이 투명하게 익어가는 곳이 보입니다. 여기에 쌀을 한 국자 올려줍니다. 자, 그러면 아마 다른 쪽으로 수증기가 이동하면서 다른 쪽에서 쌀이 익어가는 것이 또 관찰이 될 겁니다. 그럼 여기에 다시 한번 한 국자 쌀을 올려줍니다. 자, 이런 식으로 쌀이 익어가는 곳에 구간 쌀을 한 국자씩 계속해서 올려줍니다. 그렇게 남은 쌀을 모두 올려주고 뚜껑을 닫으면 그걸로 끝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20분간만 쪄주면 아주 훌륭한 고두밥이 완성됩니다. 자, 기존의 방법은 거의 1시간이 필요한데 이 방법은 20분이면 끝나니까 시간을 많이 절약할 수 있습니다. 어때요? 참 쉽죠? 자, 기억하셨다가 다음번에 고두밥 찔 때 꼭 활용해보세요. 자, 아직 좋아요랑 구독 버튼 안 누르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더욱 재밌고 유익한 막걸리 레시피로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안녕! 물 1.2리터를 준비합니다. 누룩 100ml를 준비합니다. 물과 누룩을 섞어줍니다. 우리는 이걸 수곡이라고 부릅니다. 물에 누룩을 담궈두어 누룩을 활성화시켜주는 작업입니다. 뚜껑을 덮고 7시간 동안 둡니다. 찹쌀 1.2리터를 준비합니다. 살살 돌려가면서 맑은 물이 뜰 때까지 씻어줍니다. 세 시간 동안 불려줍니다. 세 시간 뒤 물을 버리고 깨끗한 물로 헹궈줍니다. 채반에 받쳐 물기를 빼줍니다. 냄비에 찜기를 올리고 면보를 받쳐서 그 위에 쌀을 올려줍니다. 가운데가 잘 안 익기 때문에 가운데를 얇게 펴줍니다. 불을 올리고 김이 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약불로 40분간 찌고 20분간 뜸을 들입니다. 동시에 발효통도 소독시켜줍니다. 발효통 바닥이 뜨거울 때까지 소독시켜줍니다. 잘 익었다. 다 된 고두밥을 넓은 쟁반에 펼쳐 잘 식혀줍니다. 이때 선풍기를 사용하면 더 빠르게 식힐 수 있습니다. 손등을 대서 차가울 정도로 식혀줍니다. 담궈두었던 수곡을 걸러줍니다.
이제 수곡과 고두밥을 잘 섞어줍니다. 여러분, 비상사태입니다. 촬영 버튼을 안 누르고 술을 옮겼습니다. 자, 여하튼 고두밥과 수곡을 잘 섞어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죄송합니다. 자, 여러분, 날씨가 너무 더워가지고 첫 번째 술이 좀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비가 오거든요. 그래서 밖에 온도가 약 22도, 23도 정도 해요. 그래서 베란다에 두면은 딱 맞을 것 같아서 오늘 이렇게 새롭게 다시 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술은 그냥 다 버렸고요. 너무 아깝지만 어쩔 수 없어요. 오염돼서 다 버려버렸고, 두 번째 술은 오늘 이렇게 수곡부터 처음부터 아예 새로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곡하고 있고, 그 다음에 고두밥 지금 뜸들이고 있고요. 발효통 소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계속 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발효통 소독도 더욱 철저히 하겠습니다. 증기로 한번 소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알코올을 뿌려서 알코올 소독까지 하겠습니다. 여름철에는 아무래도 술이 쉽게 상하기 때문에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술을 만들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수건도 깨끗이 빠른 건데 혹시 모르니까 이렇게 알코올을 묻혀가지고 닦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발효통 소독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이거 소홀히 하시면 절대 술 맛있게 못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발효통은 항상 깨끗하게 소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된 것 같습니다. 발 같은 거 있죠, 대나무 발 이런 거 아시죠? 그런 걸로 하면 더 좋아요. 왜냐면은 이 밑에 쟁반은 이 밑에가 공기가 안 통해서 밑에가 뜨거워지기 때문에 고두밥 밑에가 이런 식으로 하얗게 익어버리거든요. 사실 이건 굉장히 안 좋은 겁니다. 저는 그런 장비가, 도구가 없어서 웬만하면 최대한 미니멀하게 하고 싶어서 지금 그걸 안 갖다 놨는데, 만약에 집에 대나무 발 같은 게 있으신 분들은 그걸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사실 이렇게 밥이 익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얗게, 잘 보일런지 모르겠는데 이런 식으로 하얗게 뜨면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보이시죠? 얘처럼 이렇게 꼬들꼬들 해야 되는데, 자, 그래도 어쩔 수 없습니다. 있는 환경에서 최선을 다해줄 뿐. 자, 그리고 이번에는 고두밥을 완전히 너무 막 차가울 정도로 식히지 않고 약간 따뜻할 때까지, 약 한 40도? 35도에서 40도 정도까지만 식히겠습니다. 어차피 과주는 당화가 목적입니다. 무슨 말이냐고 하면, 원래 술을 만들 때는 효소가 이 쌀을 당분으로 만들면 효모가 이 당분을 먹고 알코올과 이산화탄소를 만들어서 술이 되는 건데, 우리는 증류주를 넣어줌으로써 이 알코올을 대신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가 알코올을 만들면서 상하지 않도록, 알코올을 만드는 시간 동안 온도가 더워서 상하지 않도록 우리가 이제 증류주를 사람이 인위적으로 넣어서 알코올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어차피 알코올을 만들 필요가 없어요. 이 쌀과 누르그로는 오직 이 쌀을 당분으로 분해시키는 그 역할만 할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쌀들을 25도로 식혀주는 이유는, 술을 만드는 효모들은 온도가 높으면 잘 살아가질 못합니다. 사람처럼 똑같이 20도에서 25도 사이에서 가장 쾌적하게 잘 살아가요. 얘도 미생물이기 때문에, 얘도 생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효모는 어차피 물질이기 때문에 온도가 높아도 웬만하면 잘 파괴되지 않고 누룩 속에 잘 남아 있습니다. 특히 이 쌀을 당분으로 분해시키는 전분 분해의 효소는 40도에서 60도 혹은 60도에서 80도 그 사이에 가장 활발하게 작용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맥주 같은 걸 만들 때도 따뜻한 물에서 당화를 시키거든요.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래서 얘를 너무 차갑지 않게 조금 따뜻한 상태에서 수곡과 섞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조금 더 단 술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적외선 온도계 같은 게 있으면 여기다가 이렇게 딱 찍어보면 편한데, 또 우리가 뭐 이거 하자고 또 적외선 온도계까지 뭐 살 필요는 없으니까 적당히 이렇게 해주면서 손으로 대면서 그냥 목욕물 같은 거 생각하시면 돼요. 너무 뜨겁지 않게 적당히 따뜻할 때. 이쯤 뭐 거의 다 된 것 같거든요. 거의 한
40도에서 45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술 만들다가 좀 실패하셔도 너무 상심하지 마세요. 또 만들면 돼요. 그러니까 특히 처음 하시는 분들은 술 양을 너무 많이 막 하지 마시고 저처럼 이렇게 조금씩만 하셔가지고 미리 연습을 좀 해보세요. 그 다음에 많이 만들어서 주변 친구들과 가족들과 나눠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영상을 계속해서 여러 가지를 부지런히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일부러 술을 많이 안 합니다. 왜냐면 보관할 데도 없고 또 다 마셔야 되는데 너무 다 마시기가 부담스럽잖아요. 막 10리터 되는 이런 술을 아무리 주변 친구들하고 가족들하고 나눠 마셔도 결국 남은 건 제가 혼자 다 먹어야 되는데 알코올 중독 될 것 같아가지고 한 번 할 때 소량만 저는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적당히 좀 따뜻한 것 같네요. 자, 이제 이 상태에서 손을 더욱더 깨끗하게 닦고 술을 섞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쌀을 수곡과 섞도록 하겠습니다. 수곡과 이 밥을 섞어줄 때는 막 빡빡 문대서 하지 마시고 쌀알이 최대한 깨지지 않도록 이렇게 살살 얼으면서 풀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쌀알들이 이렇게 잘 퍼져 있어야 그 사이사이로 이제 효소가 잘 침투하거든요. 이 밥알이 뭉쳐 있으면 제대로 술이 만들어지지 않고 술이 씌어지기 마련입니다. 이 과정은 약 20분에서 30분 동안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만 잘해도 맛있는 술 만들 수 있어요. 저는 지금 한 손으로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은 두 손으로 해주세요. 저는 이제 뭐 카메라도 만져야 되고 그 다음에 뭐 마이크도 만져야 되고 막 이래야 돼서 손이 하나가 젖어 있으면 안 되니까 지금 한 손으로만 하는데 여러분들께서는 두 손으로 하시면 조금 더 수월하고 빠르게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어느 정도 밥알이 다 풀어진 것 같습니다. 이제 발효통에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좀 지나면 이 고두밥이 이 물을 다 빨아들일 거예요. 그 상태가 돼도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한번 잘 저어주면 또 시간이 지나면 다시 물기가 생깁니다. 이 발효통 주변 이런 거 묻은 것들이 보일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요 술을 담다 보면 주변에 막 술이 묻어 있어요. 이런 거 그냥 두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티슈에다 알코올 묻히셔가지고 이렇게 닦아주세요. 뚜껑을 닫고 다시 한번 맛있는 술이 되거라. 네, 여기는 저희 집 베란다고요. 지금 밖에 비가 오고 있어서 6월 말인데도 기온이 23.4도입니다. 아주 술 만들기 딱 알맞은 온도입니다. 그래서 저번에는 제가 한여름에 그러니까 햇빛이 완전 쨍쨍할 때 술을 만들어서 온도가 거의 27도, 28도에서 한 3일을 뒀거든요. 그랬더니 위에 파란색 곰팡이가 피면서 완전 술이 맛이 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렇게 낮은 온도에서 23.4도 정도에서 내일까지 비가 온다고 하니까 한 이틀 정도만 뒀다가 바로 소주를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레시피상에는 5일 동안 두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요즘같이 무더울 때 5일을 두면은 술이 또 쉽게 상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밤이니까 이대로 두고 낮에는 얘가 햇빛을 받으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요 위에다가 뭐 천을 덮어 놓든지 뭘로 가려 놓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술 만들 때는 항상 햇빛이 직접적으로 술병에 닿지 않도록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자, 여러분 보시면 지금 술 만든 지 2시간밖에 안 됐거든요. 근데 벌써 이거 보세요. 고두밥이 물을 거의 다 흡수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때는 뭐 크게 염려하실 필요는 없고 지금이 밤 11시 30분인데 내일 아침에 한 7, 8시간 뒤쯤에 일어나서 술을 저어주고 그리고 퇴근하고 와서 또 한 10시간, 12시간 뒤쯤에 와서 또 술을 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괜찮아질 거예요. 그렇게 하고 한 48시간 뒤, 그러니까 술을 처음 만들고 12시간마다 한 번씩 저어주고 48시간 뒤에 소주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술은 25도인데 얘는 30도죠. 자, 우리가 물을 섞어서 25도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30%의 담금주를 25도짜리 3리터 술로 만들고 싶을 때는 물을 넣어주면 되는데, 그때 필요한 술과 물의 양은 아래 공식대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원하는 술량은 현재 술량 곱하기 현재 도수를 원하는 도수로 나눠주면 됩니다. 우리가 필요한 술량은 3리터, 이제 술량은 구해야 하고 현재 도수는 30도, 원하는 도수는 25도입니다. 이렇게 계산하면 우리가 술 2.5리터가 필요하게 됩니다. 자, 30도짜리 담금주 2.5리터에 물 0.5리터를 섞으면 25도짜리 3리터의 술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제 담금주 2.5리터에 물 500ml를 넣고 빚어놓은 술과 섞도록 하겠습니다. 사용하는 모든 도구는 반드시 알코올로 깨끗하게 소독하시기 바랍니다. 큰 발효통을 쓰시면 빚어놓은 술에 그냥 그대로 담금주를 부어서 섞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저는 발효통이 작아서 큰 냄비에 술을 옮겨 담은 다음에 발효통 2개로 나눠 주었습니다. 오! 에헤이. 담금주가 독하기 때문에 2달은 발효시켜야 부드러운 술이 됩니다. 온도는 최대한 28도는 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자, 2달 뒤 황금색의 과주가 완성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위에 뜬 맑은 부분을 잘 떠내줍니다. 이때 거름망을 사용해서 쌀 알이나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자, 아래 남은 술도 잘 걸러서 1주일에서 2주일 동안 냉장 보관 후에 맑은 부분만 떠서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무염이어야 합니다. 됐다. What would you suggest? Oh, can you? Girlfriend, anytimes. No, cool. You've got a 3:45 appointment.
주머니. 시야 주머니. 시야? 시야. 왜? 몰라. 아. 우와. 외출하면 징역 3년. 확실하네. 도수가 한 20도 정도 될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 술 1리터에 물 1리터면 도수가 10%가 되겠죠? 너무 1대1로 하면은 술이 자칫하면 싱거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맛을 와가면서 해야 됩니다. 비커에 술 1리터를 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술 1리터 정도가 준비됐습니다. 자, 술을 붓고 일단 물 500ml만 넣도록 하겠습니다. 잘 섞어주고 맛을 한번 봅니다. 이게 물을 섞으면 지금 맛하고 물을 섞어놓고 한 일주일 뒤에 맛하고 또 다릅니다. 일주일 뒤에 맛이 더 깊어져요. 지금은 술하고 물하고 약간 맛이 따로 노는데 좀 섞어놓으면 맛이 더 배어듭니다. 지금 맛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이 딱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1대1로 하면 단맛이 너무 사라져서 맛이 별로 없더라고요. 삼해주의 특징은 향이 굉장히 좋다는 겁니다. 이렇게 겨울철에 빚어서 봄에 마시는 술들은 춘주라고 하는데 그 특징이 향이 굉장히 좋은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향이 좋은 술을 드실 때는 이렇게 위는 넓고 아래는 좁아서 술의 향을 가둬줄 수 있는 그런 잔으로 드시면 향을 더욱 즐기실 수 있습니다. 일단 도수가 상당히 높습니다. 20에서 22도 정도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향에서는 과일 향과 요거트 향이 함께 납니다. 과일은 모과 향이 좀 많이 나요. 사과랑 배 향도 비슷하게 나는 것 같고 향그럽습니다. 향이 굉장히 좋습니다. 다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다음에 제가 또 삼해주를 만들 건데 내년에는 고두밥 덧술을 찹쌀로 하겠습니다. 맵쌀 고두밥은 역시나 어려운 고두밥이고요. 초보자분들이 하시기에는 쉽지 않고 저 역시도 아직은 초보티를 못 벗어낸 게 맵쌀 고두밥이 상당히 어려웠고 약간 설익은 감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찹쌀로 만들었다면 더욱 향이 그윽하고 맛이 더욱 깊은 그런 맛이 났을 것 같습니다. 일단 답니다. 물과 쌀의 비율이 1대1이고요. 보시다시피 자국이 남아 있습니다. 이 말은 술이 굉장히 걸쭉하다는 거거든요. 아까 따를 때도 보셨겠지만 술이 굉장히 걸쭉합니다. 만약에 단술을 조금 싫어하시는 분은 여기다가 물을 넣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술을 만들 때 물을 넣는 것보다 술을 다 만들고 물을 넣는 것이 안정적인 술을 만들기엔 더 유리합니다. 술을 만드는 과정에 물을 많이 넣으면 술이 금방 쉬어질 수가 있어요. 아무튼 처음에는 굉장히 단맛과 그 다음에 과일 향이 나고 바디감 있게 넘어가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그 다음에 시중에 비슷한 맛이 있는데요. 막걸리 좋아하시는 분들도 드셔보셨겠지만 배정도가의 우곡생주가 굉장히 달고 걸쭉하거든요. 근데 우곡생주의 단맛을 한 3분의 2만 살린 느낌? 3분의 1을 줄인 단맛을 가진 우곡생주와 비슷합니다. 질감은 상당히 비슷하고요. 단맛은 살짝 줄어들고 쌀맛이 살짝 더 느껴집니다. 한 100ml 정도 되는 양의 술을 안주도 없이 계속 먹고 있는데 전혀 입안이 쓰지 않습니다. 달달하게 넘어갑니다. 정월 첫날부터 12일 후에 빚는 첫 돼진날에 빚는 삼해주. 복이 들어오는 술이죠. 돼지가 이제 복을 가져다 준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집에서 맛있는 삼해주 만드시고
가정에 항상 행복하고 즐거운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안녕. 맛있게 술 빚으세요. 안녕하세요. 집에서 술 만드는 전통주 소믈리에 술 읽는 집입니다. 제 영상 중에 가장 많은 분들이 사랑해주신 영상이 바로 삼양주 만드는 영상입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유튜브 시작한 지 완전 초창기에 올린 영상이라 부족함이 아주 많습니다. 중간에 사정이 생겨서 얼굴도 가리는 바람에 영상이 좀 정신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삼양주 영상을 리모델링해서 아주 깔끔한 영상으로 가져와 봤습니다. 기존 영상은 30분이 넘었는데 이 영상은 제가 10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삼양주는 총 3번 빚는 술이라는 뜻입니다. 첫 번째는 범벅으로 밑술을 하고 그 다음에는 범벅으로 1차 덧술, 마지막으로 고두밥으로 2차 덧술을 하는 과정입니다. 물론 죽이나 고두밥으로도 밑술과 1차 덧술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범벅으로 진행해 볼게요. 삼양주는 술을 3번 빚기 때문에 술이 실패할 확률이 크게 줄어듭니다. 그래서 초보분들일수록 오히려 삼양주를 만드시는 게 더 좋습니다. 고두밥과 물, 누룩만 넣고 끝나는 단양주는 술이 쉽게 쉬어져서 많은 초보분들이 술을 만들고 대실망을 하곤 합니다. 하지만 삼양주는 거의 실패할 확률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분들께서 성공 후기를 남겨주셨습니다. 자, 영상을 잘 보시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대로만 따라하시면 처음 만드시는 분들도 아주 맛있는 술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만들 삼양주 재료는 맵쌀가루 2kg, 물 5리터, 찹쌀 3kg, 누룩 400g입니다. 이렇게 만들면 술이 거의 10리터 정도가 나오는데 너무 많다 싶으시면 비율만 맞춰서 재료의 양을 줄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제가 습식 쌀가루를 사용했는데 이번에는 건식 쌀가루를 사용하겠습니다. 건식을 사용해보니 습식보다 더 편하더라고요. 일단 건식이 쉽게 상하지 않아서 보관하기가 더 좋습니다. 그리고 습식은 만드는 곳에 따라서 물 함량이 달라 같은 레시피라도 어떤 분은 범벅이 잘 되고 어떤 분은 죽처럼 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건식이 더 구하기 쉬워서 급할 때는 쿠팡 로켓 배송으로 시키면 하루 만에 도착하니까 너무 편합니다. 다만 다시 강조드리지만 반드시 소금이 전혀 안 들어간 무염 쌀가루로 사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쌀가루 100%로 된 제품을 구입하시면 됩니다. 찹쌀은 햅쌀을 사용하시는 게 가장 술맛이 좋습니다. 재료가 신선해야 결과물이 맛있겠죠. 누룩은 진주곡자를 사용했습니다. 누룩은 원하시는 누룩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소율곡, 진주곡자, 금정산성 누룩 모두 좋은 누룩들입니다. 물은 정수나 생수 모두 상관없습니다. 밑술은 맵쌀가루 1kg, 물 2.5리터, 누룩 400g이 들어갑니다. 1차 덧술에서는 맵쌀 1kg, 물 2.5리터가 들어갑니다. 2차 덧술에서는 찹쌀 3kg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총 쌀 5kg에 물 5리터, 누룩 400g입니다. 자, 이제 밑술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술을 만들기 전에 일단 발효통과 도구들을 소독해 줍니다. 항아리나 내열 유리, 스테인리스를 사용하신다면 증기 소독을 강력 추천드립니다. 만약에 내열 유리가 아닌 일반 유리라면 세제를 이용해서 깨끗하게 세척하고 꼼꼼히 헹궈준 뒤에 알코올을 뿌려서 골고루 잘 닦아줍니다. 발효통 소독을 정말 잘해야 술이 잘 됩니다. 그리고 술 만들 때 쓸 주걱, 국자 등도 알코올을 뿌려서 잘 닦아주세요. 쌀가루 1kg을 준비하고 물 2.5리터는 팔팔 끓여줍니다. 그리고 누룩 400g도 준비합니다. 쌀가루는 한번 곱게 체에 걸러서 사용하세요. 쌀가루가 뭉쳐있으면 제대로 안 익습니다. 그리고 혹시 쌀가루를 냉장고나 냉동고에 보관하신 분들이라면 냉장고에서 꺼내서 선선한 곳에 반나절 정도 두어서 실온으로 맞춰주세요. 쌀가루가 너무 차가우면 뜨거운 물을 부어도 잘 안 익습니다. 쌀가루에 끓는 물 2.5리터를 부어주는데 이때 중요한 건 한 번에 붓는 게 아닙니다. 총 3-4번에 나눠서 물을 부어줍니다. 적당히 물을 부어주고 남은 물은 다시 끓여 놓습니다. 그리고 잽싸게 와서 쌀가루를 잘 섞어줍니다. 범벅을 잘 풀어주고 다시 물을 부어주고 남은 물은 다시 끓여줍니다. 그리고 다시 잽싸게 와서 범벅을 잘 풀어줍니다. 이렇게 반복해서 총 2.5리터의 물을 넣어 범벅을 만드는 겁니다. 자, 이제 이 범벅을 25도 아래로 식혀줘야 합니다. 식혀줄 때는 선풍기를 이용해서 오븐에 한 번씩 잘 뒤집어 가면서 골고루 식혀줍니다. 손등을 댔을 때 차가우면 됩니다. 범벅이 식는 동안 누룩 400g을 준비합니다. 범벅이 잘 식으면 손을 정말 깨끗하게 씻고 누룩을 붓고 열심히 섞어줍니다. 이 과정을 잘 하셔야 합니다. 손을 정말 깨끗하게 씻으셔야 하고 적당히가 아니고 열심히 골고루 잘 섞어줘야 합니다. 자, 20분에서 30분간
TV를 보면서 여유를 가지고 부지런히 섞어주세요. 자, 이제 발효통에 술덫을 안 치고 25도 미만에서 이틀 동안 발효를 시킬 겁니다. 꼭 반드시 25도를 유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20에서 25도 사이만 지켜주면 됩니다. 발효 온도가 20도 초반이라면 밑술을 12시간에 한 번씩 뚜껑을 열어서 저어줍니다. 이때 손을 깨끗이 씻고 도구도 잘 소독합니다. 밑술은 마치 신생아 같습니다. 소중히 다뤄줘야 합니다. 25도 부근에서 발효를 시키는 경우라면 하루에 한 번 정도만 저어주시면 됩니다. 밑술의 표면이 오염없이 깨끗하고 한번 끓었다가 내린 자국이 있고 약간의 술 냄새와 시큼털털한 냄새가 함께 나고 맛을 봤을 때 약간 시큼하다면 밑술이 잘 된 겁니다. 이제 그대로 덧술을 진행하면 됩니다. 1차 덧술의 재료는 쌀가루 1kg과 물 2.5L입니다. 1차 덧술도 밑술과 마찬가지로 범벅을 만들어줍니다. 밑술 범벅을 만들 때와 똑같이 그대로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자, 범벅을 만들고 손등을 댔을 때 차가울 때까지 식혀줍니다. 자, 이제 식은 범벅과 밑술을 섞어줍니다. 이때 밑술을 한번 걸른 후에 범벅과 섞어주는 게 좋습니다. 밑술 속에 누룩 찌꺼기를 한번 걸러줘야 술에서 누룩 냄새가 안 나고 깔끔한 맛이 납니다. 이 과정도 마찬가지로 열심히 섞어줍니다. 최소 20분은 섞어주세요. 잘 섞은 술덫을 발효통에 넣어줍니다. 마찬가지로 25도 미만에서 발효를 시킵니다. 1차 덧술 후에는 굳이 저어줄 필요는 없습니다. 하루 뒤에 2차 덧술을 진행합니다. 2차 덧술에는 찹쌀 3kg이 들어갑니다. 찹쌀 3kg을 맑은 물이 뜰 때까지 깨끗하게 잘 씻어줍니다. 이 과정은 너무 길게 하실 필요는 없고 10분 정도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물에 3시간 정도 불려놓습니다. 시간 여유가 없으신 분들은 전날 밤에 씻어놓고 다음날 하셔도 됩니다. 자, 불린 쌀을 깨끗한 물에 두세 번 잘 헹궈줍니다. 그리고 30분 정도 물을 빼줍니다. 냄비에 물을 받고 찜기에 젖은 면보를 깔고 쌀을 올려줍니다. 불은 중불에 넣고 냄비에서 김이 나기 시작할 때부터 40분간 찌고 20분간 뜸을 들입니다. 다 된 고두밥은 넓게 펼쳐서 선풍기를 이용해서 재빠르게 식혀줍니다. 골고루 뒤집어가면서 차갑게 식혀줍니다. 차갑게 식은 고두밥을 술떡과 섞어줍니다. 이때 뭉친 고두밥이 없도록 골고루 잘 풀어줍니다. 고두밥이 뭉치게 되면 술이 쉬어지게 되니까 신경 써서 뭉친 곳 없이 골고루 잘 풀어줍니다. 자, 발효통 주변을 깨끗하게 잘 닦고 마찬가지로 25도 미만에서 발효시킵니다. 온도에 따라 약 3주에서 5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고두밥을 섞은 뒤 24시간 된 모습입니다. 고두밥이 술을 많이 흡수해서 뻑뻑해진 모습입니다. 한번 잘 섞어주고 그대로 뚜껑을 닫고 기다리면 됩니다. 이제 사람이 하는 일은 모두 끝났습니다. 나머지는 미생물에게 맡기면 됩니다. 웬만하면 20일간은 뚜껑을 열지 말고 그대로 기다리세요. 뚜껑을 자꾸 열면 술이 쉬어집니다. 계속 보면 열고 싶어지니까 그냥 아예 없다 생각하고 3주만 기다리시면 아주 맛있는 술이 될 겁니다. 자, 한 달 정도 뒤의 모습입니다. 자, 맑은 술이 투명하게 떠 있습니다. 이때 걸러주시면 됩니다. 자, 술을 걸릴 때는 샤주머니를 이용하면 아주 편합니다. 자, 이렇게 걸른 술을 원주라고 합니다. 자, 삼양주를 즐기는 방법은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원주 그대로 즐기는 방법. 원주를 냉장고에서 일주일 정도 냉장 숙성을 하면 아주 특별한 술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맑은 술로 즐기는 방법. 원주를 냉장고에 한 달 정도 숙성을 시키면 이렇게 맑은 술이 위로 뜹니다. 이 술만 떠내서 마시면 깊고 그윽한 풍미를 가진 맑은 술을 즐길 수 있습니다. 자, 아래 남은 술에 물을 섞어 막걸리로 즐길 수 있는데 맛은 맑은 술보다는 좀 떨어집니다. 자, 세 번째는 막걸리로 즐기는 방법. 자, 맛을 봐가면서 원주에 물을 탑니다. 그리고 일주일 정도 냉장 숙성해서 드시면 부드러우면서 경쾌한 막걸리로도 즐길 수 있습니다. 자, 가장 좋은 방법은 한 병은 원주 그대로, 한 병은 맑은 술, 한 병은 원주에 물을 타서 막걸리로 각각 즐기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남은 술 지게미는 버리지 마시고 슈퍼에서 파는 막걸리를 넣고 한 번 더 걸러 드시면 아주 독특하면서 기가 막힌 술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는 소고기를 숙성시킬 때도 쓸 수 있고 화단에 거름으로도 줄 수 있고 잘 건조시켜서 피부에 좋은 스크럽으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는 제 영상을 참고하셔서 모주를 만들어 드셔도 좋습니다. 여러모로 쓸모가 많은 지게미입니다. 버리지 마시고 꼭 활용해 보세요. 모두 맛있게 삼양주 만들어 보시고 아래 댓글에 후기도 꼭 남겨주세요. 궁금하신 것도 질문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안녕! 오늘은 남자한테 참 좋은 복분자주 레시피 들고 왔습니다. 흔히 집에서 만든 복분자주라고 하면 슈퍼에서 파는 담금주에 복분자 넣어서 몇 년 동안 숙성시킨 술을 말합니다. 요거는 진짜 배기 복분자주라고 말하기는 조금 애매하죠. 우리가 오늘 만들 술은 발효에 한 달 정도
숙성에 또 한 달 정도 걸리지만 그 맛은 수년 동안 숙성시켜 놓은 담금주 복분자주보다 훨씬 깊은 맛과 풍미를 갖는 진짜 배기 복분자주입니다. 자, 오늘 만들 술은 3번 빚는 삼양주 방식으로 만들 겁니다. 삼양주는 예전부터 고급 술에 속하는 정성이 많이 들어가는 술입니다. 대신 웬만하면 실패 없이 맛있는 술을 만들 수 있어서 불패주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오늘 만들 복분자주 레시피를 응용하면 복분자 대신에 블루베리, 블랙베리, 체리 등 원하시는 부재료를 넣고 얼마든지 다양한 술을 만들 수 있습니다. 완성된 술은 기호에 따라 물을 섞지 않은 복분자 탁주 또는 물을 섞어서 막걸리로 마실 수도 있고, 아니면 거른 술을 숙성시켜서 맑은 술은 떠서 청주로 마시고 가라앉은 술은 물을 타서 막걸리로 드실 수도 있습니다. 제각각 맛이 다 달라서 한 가지 술로도 여러 가지 맛을 즐길 수 있습니다. 필요한 재료는 쌀가루, 찹쌀, 누룩, 물, 복분자, 이게 전부입니다. 술을 만드는 과정은 총 3번으로 밑술, 1차 덧술, 2차 덧술 이렇게 진행됩니다. 각 단계마다 필요한 재료는 설명란에 제가 다 적어 놓았습니다. 자, 먼저 밑술부터 만들어 보겠습니다. 밑술에는 쌀가루 1kg, 물 3리터, 누룩 400g이 들어갑니다. 쌀가루는 쌀을 직접 씻어 물에 불려서 가루내서 습식 쌀가루로 사용하셔도 되지만, 그러면 일이 너무 복잡해지니까 간편하게 건식 쌀가루 구매하셔서 사용해도 무방합니다. 구매 링크는 설명란에 달아 놓았으니까 참고하세요. 혹시나 습식 쌀가루 사용하실 분은 물 2.5리터만 넣어주시면 됩니다. 쌀가루는 너무 차가우면 안 되니까 실온에 1~2시간 정도 두어서 온도를 실온으로 맞춰주세요. 자, 그 다음에 물 3리터를 팔팔 끓여줍니다. 그동안에 쌀가루를 곱게 채쳐줍니다. 자, 물이 끓으면 쌀가루에 물 1리터 정도만 먼저 붓고 바로 다시 물을 끓여줍니다. 그리고 쌀가루를 잘 풀어줍니다. 자, 어느 정도 풀렸으면 다시 물 1리터 정도를 붓고 바로 다시 물을 끓여줍니다. 그리고 쌀가루를 잘 풀어줍니다. 그리고 남은 물을 마저 넣고 쌀가루를 다 풀어줍니다. 자, 물 3리터를 한 번에 부으면 쌀가루를 푸는 동안에 물이 식어서 가루가 제대로 안 익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번거로워도 물을 3번 정도에 나누어서 쌀을 풀어주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만든 애를 우리는 범벅이라고 합니다. 이제 이 범벅을 25도 정도로 식혀줍니다. 자, 범벅이 식을 동안 발효통을 소독해줍니다. 저는 15리터짜리 발효통을 사용했습니다. 자, 약국에서 구입한 알코올을 구석구석 잘 뿌려서 닦아줍니다. 증기 소독이 제일 좋긴 한데 내열 유리가 아니라서 자칫하면 병이 깨지기 때문에 알코올로 소독해줬습니다. 잘 식은 범벅에 누룩 400g을 넣고 골고루 섞어줍니다. 이 과정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30분 정도 열심히 섞어주세요. 자, 반드시 술을 성공시킨다는 일념으로 열심히 섞어야 됩니다. 우리 남성분들, 이 술마저 실패하면 더 이상 집안에서 설 자리가 없습니다. 반드시 성공시켜야 합니다. 자, 이제 발효통에 술덫을 앉혀줍니다. 자, 뚜껑을 닫고 실내 온도 20에서 25도 사이에서 48시간 동안 발효시킵니다. 12시간에 한 번씩 뚜껑을 열어서 잘 저어주세요. 자, 이 시기에 술은 마치 신생아 같아서 소독에 특히 신경 써야 합니다. 술을 젓는 도구도 알코올로 잘 소독해줘야 합니다. 48시간 뒤에 술 표면이 깨끗하고 술이 끓은 자국이 있고 알코올 향이 조금 느껴지고, 또 코를 댔을 때 탄산 때문에 약간 코끝이 찡긋하다면 잘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상태라면 바로 1차 덧술을 진행해도 되고, 아직 이 상태가 아니라면 12시간 정도 더 발효시키면 되겠습니다. 자, 아무리 늦어도 3일은 넘지 않게 주의하세요. 자, 근데 나는 이도저도 잘 모르겠다. 그러면 그냥 48시간이 되었을 때 덧술을 진행해도 무방합니다. 저도 발효가 살짝 더디긴 했지만 48시간이 되었을 때 덧술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술을 3번이나 빚을까요? 한 번만 빚어서는 맛있는 술을 만들 수 없을까요? 술을 한 번만 빚는다는 건 고두밥에 물과 누룩을 넣고 일주일 정도 뒤에 걸러서 마신다는 걸 의미합니다. 자, 쌀이 술이 되려면 누룩 속의 미생물이 쌀의 전분을 당분으로 분해시켜야 합니다. 이 당을 미생물이 먹고 알코올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한 번만 빚는 술은 미생물이 증식하고 활동할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조금만 타이밍을 놓쳐도 술이 금방 쉬어지고 알코올 도수가 낮기 때문에 보관 기간도 상당히 짧습니다. 그래서 실패의 확률이 높고 깊은 맛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대신 과정이 간편하기 때문에 온도가 조금 높은 초여름에 빠르게 빚어서 간편하게 먹긴 좋습니다. 여기에 물을 섞어서 하루 이틀 냉장 보관을 하면 탄산감 있는 술로도 즐길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탄산 막걸리는 제가 곧 만들어서 업로드 하겠습니다. 이것도 기대해 주세요. 자, 그에 반해 삼양주는 밑술과 1차 덧술의 과정을 통해 술을 만들 미생물을 대량으로 증식시키고 마지막에 2차 덧술에서 대량의 고두밥을 넣어줌으로써 빠르게 알코올을 만들어내 술이 실패할 확률이 크게 줄어듭니다. 가정에서 만든 삼양주의 도수는 15도에서 20도 정도로 냉장 보관을 하면 거의 상하는 일 없이 오랫동안 즐길 수 있습니다. 자, 들어가는 정성만큼 깊고 그윽한 풍미를 즐길 수 있는 술이 삼양주입니다. 우리가 비싼 복분자를 쓰는 만큼 절대 술을 실패해서는 안 되겠죠. 자, 이제 1차 덧술을 하겠습니다. 1차 덧술에 필요한 재료는 쌀가루 1kg, 물 3리터입니다. 밑술과 마찬가지로 쌀가루를 잘 채쳐주고 끓는 물을 부어서 범벅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25도 정도로 식혀줍니다. 이렇게 식은 범벅에 밑술을 넣어줘야 하는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밑술 속에 누룩을 다 걸러줘야 합니다. 이걸 안 걸르고 그대로 두면 술에서 흙냄새 같은 누룩냄새가 많이 날 수 있기 때문에 걸러주는 게 좋습니다. 저는 샤주머니를 이용해서 걸러주었습니다. 자, 이제 밑술과 범벅을 골고루 잘 섞어줍니다. 이 과정도 열심히 해주셔야 맛있는 술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발효통에 술을 넣어줍니다. 저는 밑술을 만들었던 발효통을 잘 씻어서 알코올로 소독해서 다시 사용했습니다. 자, 1차 덧술한 술은 밑술에 비해서 발효가 상당히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이미 대량의 미생물이 증식해 있기 때문에 빠르게 전분을 당으로 분해시킵니다. 1차 덧술은 20에서 25도 사이에서 24시간 동안 발효시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12시간에 한 번씩 저어줍니다. 24시간 후 술 표면이 잡균 오염 없이 깨끗하다면 마지막 과정인 2차 덧술을 진행합니다. 자, 덧술에는 찹쌀 4kg, 복분자 1kg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복분자 대신 블루베리, 블랙베리, 체리 등을 넣어도 좋습니다. 저는 냉동 복분자를 사용했습니다. 냉동 복분자는 2차 덧술 하기 반나절 정도 전에 미리 내어놓아서 해동을 시켜줍니다. 자, 이제 고두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찹쌀 4kg을 물을 갈아가면서 맑은 물이 뜰 때까지 씻어줍니다. 이 과정을 30분 이상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굳이 그럴 필요 없이 10에서 15분 내로 비교적 빠르게 씻어주면 됩니다. 자, 다 씻은 찹쌀은 3시간 정도 불려줍니다. 혹시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전날 밤에 씻어서 8시간 정도 불려 놓으셔도 무방합니다. 단 깨끗한 곳에 뚜껑을 덮어서 불려주세요. 자, 다 불린 찹쌀에 물을 버리고 3번에서 4번 정도 깨끗한 물로 헹궈줍니다. 그리고 30분 정도 채반에 받쳐 물을 빼줍니다. 자, 찜기에 물을 충분히 받고 젖은 면보를 깔아줍니다. 자, 그 위에 쌀을 올리고 중불로 쪄줍니다. 자, 냄비에서 김이 나기 시작하면, 자, 다시 강조합니다. 냄비에서 김이 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40분간 찌고 20분간 뜸을 들입니다. 자, 쌀의 양이 많기 때문에 1시간 정도 찌고 20분간 뜸을 들여도 됩니다. 자, 다 된 고두밥은 넓게 펼쳐서 빠르게 식혀줍니다. 고두밥은 물기 없이 꼬독꼬독해야 되는데 너무 느리게 식혀주면 밥 자체에 온기 때문에 수분이 생깁니다. 그러면 술이 맛이 없어요. 물기가 생기지 않게 빠르게 식혀주는 게 포인트입니다. 자, 25도 정도로 식혀줍니다. 손등을 댔을 때 차가우면 됩니다. 자, 1차 덧술에 고두밥을 넣고 잘 풀어줍니다. 뭉쳐있는 밥알이 없도록 잘 풀어주세요. 그리고 복분자를 넣어서 잘 섞어줍니다. 이때 복분자 알맹이가 깨지지 않도록 주의해서 잘 섞어줍니다. 자, 이때 손은 항상 깨끗이 씻어야 합니다. 자, 이제 발효통을 깨끗하게 정리해줍니다. 발효통 안쪽, 바깥쪽, 뚜껑까지 지저분한 것 없이 깨끗하게 닦아줍니다. 이제 20에서 25도 사이에서 발효를 시킵니다. 이제부터는 뚜껑을 열지 말고 그대로 지켜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10일에 한 번 정도만 뚜껑을 열어서 위아래로 잘 섞어주는 것으로도 충분합니다. 너무 자주 열면 되려 술이 씌어집니다. 와, 이 중심부는 따뜻하네요. 지금 발효가 진행되면서 이 안에서도 열이 발생해서 겉은 좀 찬데 중심부는 25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술떡 위로 맑은 술이 뜨면 발효가 끝난 거고 체주할 시기가 된 것입니다. 보통 3에서 4주 정도가 걸립니다. 자, 술떡 위에 맑은 술이 뜬 후에 너무 술을 오래 방치하게 되면 과발효가 되어서 자칫 간장 맛이 날 수가 있으니까 2차 덧수로 3주 정도 되는 시기부터 술을 유심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팁 하나 드리겠습니다. 2차 덧수를 한 지 4주가 지났는데도 아직 맑은 술은 안 뜨고 덜 삭은 밥알이 두껍게 자리하고 있다면 이건 미생물이 부족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누룩을 추가로 더 넣어주면 되는데요. 누룩을 넣을 때는 술떡에 바로 직접 넣지 마시고 다시백을 이용해서 넣어줍니다. 저는 누룩 100g 정도를 더 넣어주었습니다. 다시백에 누룩을 담고 술떡 깊숙이 넣어서 살살 저어줍니다. 자, 일주일 정도 후에 다시백만 빼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3, 4일 정도 기다리시면 이렇게 발효가 정상적으로 잘 끝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술을 걸러 보겠습니다. 샤주머니를 이용해서 걸르면 삼배나 면보보다 훨씬 편리하게 술을 걸릴 수 있습니다. 완성된 술은 7리터 정도가 나왔네요. 한번 살짝 떠서 맛을 보겠습니다. 와, 뭐야 이거? 쌀에서 나오는 깊은 단맛과 복분자 자체의 단맛과 산미가 정말 잘 어울리는 멋진 술이 나왔습니다. 자, 이 술을 원주라고 하는데 원주 그대로 드셔도 되고 조금 독하다 싶으시면 물을 타서 막걸리로 드셔도 됩니다. 그런데 저는 맑은 술로 마셨을 때가 제일 맛있더라고요. 일단 한번 물을 타면 원주는 사라지니까 원주는 한 병 따로 담아놓고 맑은 술을 내리겠습니다. 맑은 술을 내릴 때는 냉장고나 한겨울 차가운 베란다에 한 달 정도 두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술이 가라앉으면서 맑은 술만 위에 뜨는데 이 술만 조심스럽게 잘 떠내면 됩니다. 남은 술에는 물을 섞어서 2주 정도 냉장 숙성 후에 아주 맛있는 막걸리로 마실 수 있습니다. 물을 섞을 때는 적당히 부어가면서 맛을 보면서 물을 타면 됩니다. 물을 너무 많이 타면 술이 밍밍해지니까 조심하세요. 자, 이렇게 우리 집 밥상 반찬이 달라지는 진짜 배기 복분자 좀 만들어 봤습니다. 우리 남자분들의 한없이 좁은 어깨 이 술 한 잔으로 태평양처럼 넓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만들어서 직접 드셔도 되고 요즘 기운 없는 우리 아버지들께 선물해도 좋고, 자, 다들 술 맛있게 만드셔서 즐겁고 행복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상 술 있는 집이었습니다. 안녕.